네 살기로 살았어. 내가 있었음을 음악해줘. 그는 풍경했던 귀한 고물을 만나서 물고기처럼 떠나야 했네.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가 예언하듯이 살길. Live like way we sing.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가 예언하듯이 살길. Live like way we sing. 메리 크리스마스. Happy New Year. 오늘 컴퓨터 왜 이렇게 느리지? 채팅창 띄울라 했는데 엄청 버벅거리네. 오늘 뭔가 화면이 살짝 달라졌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정말 큰 차이는 없는데 이거를 요즘 필터 같은 걸 하나 했거든요. 이게 원래 없는 거. 아니 이 뒤에 배경이 밤인 배경인데 캐릭터가 혼자 너무 빛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약간 뜬다고 해야 되나 캐릭터가?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깔아봤는데 이게 캐릭터에만 깔려면은 무슨 마스코즈에서 무슨 유료 구독 막 그런 걸 해야 돼가지고 그냥 요 방송 화면 자체에다가 어두운 거를 깔았거든요. 그 배경까지 같이 한층 어두워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뭐 여튼 캐릭터가 너무 튀는 것 같아갖고 살짝 눌러봤습니다. 큰 차이는 없죠? 아니 근데 다시 보기를 보는데 너무 눈이 아플 만큼 캐릭터 혼자 하얘. 방송을 할 때마다 뭐가 미묘하게 바뀌어가지고 그걸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뭔가 어떻게 하면 더 보기 좋게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여러분 다 알고 계셨을 수도 있지만 오늘 그 악뮤의 물 만난 물고기라는 노래를 틀었잖아요. 근데 저 노래가 책에 있대요. 그 이찬영님이 소설을 쓰셨대. 난 이거 처음 알았어 최근에. 우연히 알았어요 인터넷에서. 그것도 7년 전인가? 뭐 한참 지났어. 나는 왜 이제 알았는가. 그래서 아니 소설을 내셨다고. 와 내가 진짜 소설 덕후인 나로서 악뮤 노래 가사도 진짜 좋아하는데 와 저걸 이때까지 안 읽어봤다니 인생 절반 손해봤다 생각하며 반드시 읽어봐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유명했던 것 같은데 소설을 냈다는 그 사실이 나는 왜 몰랐으며 누가 나한테 좀 말해주지. 아, 그 가사도 그렇고 그 어디 쇼츠 나와갖고 이제 간략하게 주제 같은 거를 말씀을 해주시던데 와 너무 내 취향이야. 너무 내가 좋아하는 느낌.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반드시 봐야겠어요. 지금 원래 읽으려고 했던 책 지금 다 던져놓고 지금 그거 찾으려고 그거 읽으려고 지금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이것도 몰랐는데 그 책에 대한 그런 쇼츠를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누가 댓글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뮤가 가사가 진짜 시적으로 잘 쓴 게 맞는 게 한강 작가님도 그
언급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몰랐어. 그래서 아 진짜 하면서 댓글 보면서 야 어쩐지 진짜 그래 너무 잘 썼다 했더니 역시 한강 작가님도 알아봤구만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죠. 요즘엔 약간 그 책 읽는 거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일단 시간을 내가 1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이제 빨리 읽어도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어떤 걸 한 권에 읽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되게 한 챕터씩 잘라서 읽거나 띄엄띄엄 이렇게 읽거나 아니면 잘 못 읽거나 보통 이러는데 노래는 보통이 3분 정도니까 3분 만에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소설 읽을 시간이 부족한데 그런 감수성을 소설만큼 이제 나의 감수성을 채워줄 만한 걸 또 찾아야 하다 보니까 충족이 돼야 되니까 노래를 많이 듣는 느낌? 약간 그런 가사 멋진 노래 있잖아. 완전 가사 식적인 그런 노래를 많이 찾아 듣는 것 같아요. 진짜 소설로 충족돼 소설을 요즘 많이 못 읽어서 부족한 그 감수성을 노래 가사로 채우는 중. 또 블로그에는 이제 시적 허용 팸 글 말고는 거의 안 올라오는데 글이 하지만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나 항상 이게 블로그가 약간 안타까운 게 이게 시기가 맞지 않는다든가 뭔가 완벽하게 완성이 안 됐다든가 끝까지 완성이 안 됐다든가 하면은 난 계속 쓰고 있는데 뭔가를 작업하고 있는데 그게 업로드가 안 되니까 블로그는 마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 나는 게 너무 슬퍼요. 옛날부터 약간 블로그의 단점. 별하 맞다 별하 아니 나도 헷갈렸어 막. 아 저희 방 흑하 백바입니다. 아 나도 헷갈려 이거 아직도 적응을 못했어. 뭐지? 방금 시적 허용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있잖아요. 아 컴퓨터 왜 이렇게 느려? 버벅거리지 마. 원래 이게 흑백이라고 해가지고 제 캐릭터 컨셉이 흑백이거든요. 그래서 흑하 백바인데 어감이 흑화 같다고 다들 흑화라고 하시더라. 뭔가 그래서 저번에는 이걸 얘기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기억이 좀 안 나지만 제가 그 팬덤명 이름이 흑당이거든요. 흑당 버블티 할 때. 그래서 흑당이 화한다 해가지고 흑화라고 약간 의미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그냥 흑화라고 하니까 뭔가 약간 내 방송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 같잖아. 그래서 의미를 살짝 다른 걸 넣어야겠는걸 싶어가지고 흑당이 화한다 라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떤가? 하고 생각해본 적도 있어요. 여튼 이제 저희 겜바다 씨가 제가 블로그에서 좀 최근에 친해진? 저만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저희 바다가 이 운영하는 이제 그룹처럼 약간 팀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같이 시 쓰고 글 쓰는 꼭 시는 아니어도 괜찮아요. 약간 조각글 형태 그리기만 하면 돼. 이제 보통은 근데 좀 짧게 쓰시는 편이고 다들 이렇게 멤버를 모집해가지고 다 같이 같은 주제로 매달 하나씩 쓰는 거거든요. 제가 진짜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옛날에 비해서 글을 실제로 많이 못 쓰는 것도 있고 쓰고 있는 것도 아직 못 올리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나마 요 팸 덕분에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가입하길 잘했다 생각하는 팸입니다. 아 흑화로 얘기 좀 너무 갑작스러운데? 저거는 솔직히 말해서 N행시 진짜 못하거든요? 가끔 이제 막 가족들이 시키거나 할 때도 있는데 진짜 못해가지고 너무 못해서 진짜 이런 거에서 아이디어가 없나 봐. 요런 글은 쓰고 쓸 줄 알거든요? 나 이거 짧게 말하는 게 힘든가 봐. 시적 허용으로 4행시? 좀 저기 좀 어렵다. 다 어려운 것 같은데 시 빼고는 어려운 것 같아. 항상 N행시 하면 맨 첫 글자만 말하고 뒤에 전혀 이어지지 않고 막 그러더라고요. N행시 너무 어려워. N행시 어떻게 하는 거지? 옛날에 잠깐만 갑자기 N행시 하니까 생각나는데
즉석 시집 한참 요즘에 잘 안 쓰는데 한참 많이 잠깐만 마지막에 1월 17일이야? 진짜 오래됐네? 내가 이렇게 안 썼다고? 2달 됐네 2달? 이거 어떡하노 이 정도면은 거의 죽은 컨텐츠인데 여튼 뭐 한참 많이 썼을 때 삼행시 관련된 시를 쓴 적이 있거든요. 진짜 유기당했어요. 이것도 사실 뭔가 삼행시 같은 저는 n행시 같은 소재로 하나를 쓰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저는 또 이렇게 약간 재미있게 쓰는 걸 못 하거든요. 재치 있게 이런 거 쓰는 거 있잖아. 짧고 재치 있는 그런 거를 못 써가지고 또 즉석 시집이라는 요거 컨텐츠 자체가 약간 막 엄청 감성 있는 그런 거 쓰는 약간 컨텐츠여가지고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게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랑이 약간 억지로 할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랑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랑 너무 억지거든 지금 솔직히 내가 봐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랑 어떻게 하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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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저거 내가 봐도 억지같고 저때 스스로도 보면서 잠깐 지금 요 화면 요렇게 화면 전환하니까 여기 이거 없는 게 필터 없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진짜요? 오케이. 어떤 걸로? 사랑해 이걸로? 문 띄워드릴게요. 재밌겠다. 이게 남이 하는 NNC 구경하는 건 또 재밌어. 좋아요.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 사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시작이 좋아. 랑! 기대. 재밌겠다. 앙으로 하는구나. 앙큼한 매력의 비결이 뭔가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겠지? 해! 너무 재밌다. 랑으로 하는 건 확실히 너무 빡세죠. 뭐지, 저거 올리고 나서 랑 데뷔 이런 단어도 있는데라고 생각해보긴 했어. 해보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괜찮아요. 랑은 너무 어려워. 앙큼한 매력의 비결. 세상에. 이따 한참 랑큼해. 내가 이거 뭐지? 하루에 6개씩 쓴 날이 있었거든요? 즉석 시집? 내 기억상에서 있었어. 내가 그날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레전드라갖고 기억에 남는데 9월 26일 이때다. 9월 26일에 하루에 6개를 써 올렸어요. 6개 아니야? 더 있어?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야? 하루에 8개 썼다고? 이거 내가 생각해도 대단하다.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날 수가 있지? 요즘에 옛날보다 오히려 더 아이디어가 고갈돼가지고 약간 똑같은 주제 울고먹는 느낌도 있고. 모음집 있었나? 여기 있다. 소설 탭? 여기 카테고리에 있던 소설 얘기하시는 건가? 제가 원래는 소설이 뭐라고 하지? 소설이 메인이에요. 카테고리 엄청 많죠. 소설이 메인인데 소설은 사실 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갖고 요즘에 근데 또 글은 써야 되니까 작가 지망생입니다. 작가는 출판을 못했어요. 사실 그 북크크라고 그 좀 더 간단하게 출판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원래 거기서 해볼까? 하다가 조금 더 지금은 그냥 뭔가 출판보다 글을 쓸 때 필요한 배경 지식 이런 걸 공부하는데 더 시간을 들이자 싶어갖고 그때 좀 무마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뭔가 또 이제 글과 관련된 작가 지망생의 블로그 뭐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또 글은 올려야겠는데 소설을 쓸 시간은 너무 부족해. 그래갖고 합의를 본 게 시인 거거든요. 원래도 시를 살짝 쓰긴 했는데 소설 비중이 거의 한 80% 느낌이었어요. 소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지면서 바빠지면서 현생이 좀 시를 위주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즉석시집도 요즘에 많이 안 써갖고 이제는 시를 위주로 쓴다고 하기에도 좀 양심이 찔려. 진짜 아까 저희 바다의 그 시적 허용 팸이 정말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다가 거기 팸장이거든요. 약간 그 팸을 처음에 개설해갖고 이렇게 사람을 모집한 이제. 그래서 매달 그 바다가 주제를 내줘요. 근데 그 주제가 하나같이 너무 멋있어. 되게 내 취향의 주제야. 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제 취향인데 저랑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그 글을 보면은 그 바다도 글을 되게 많이 올리는데 글의 분위기나 말투? 필체라고 하지, 필체. 필체가 저랑 되게 달라요. 그래서 더 재밌어. 약간 나랑 필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준 주제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라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혼자 아이디어 내고 제가 혼자 쓰면 맨날 비슷한 느낌의 글이 나와요. 다 분위기가 비슷비슷해. 자가복제. 그래가지고 바다가 주제를 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약간 생각하지 못했던 스타일의 주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저희 바다 블로그 많이 만관부. 아 이거 모바일 화면으로 나오네? 내가 링크를 모바일에서 달아서 그런가 보다. 신기하다. 사실 제가 약간 지금 바다한테 반말을 하는 게 살짝 어색한 이유가 같이 이제 원래 높임말을 쓰다가 서로 말을 놓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서 이게 약간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약간 높임말이 섞인다. 반존대가 약간 나옵니다. 이게 어색해갖고 살짝. 여튼 바다는 이미 출판을 2번이나 했어요. 아까 제가 말한 그 북크크, 사실 바다를 통해서 또 북크크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북크크에서 출판을 2번이나 했고 바다 책이 이제 2권 다 저한테 있습니다. 읽어봤어요. 시집이에요, 시집. 너무 내 취향이야. 저 그래서 2권 다 읽고 블로그 여기 책 리뷰 카테고리도 있거든요. 여기다가 리뷰도 다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설레는 반전대. 근데 반전대가 난 처음에 왜 설레지 싶었거든요. 설레는 반전대라는 그 말이 이렇게 있는 게 반전대가 왜 설렐까 했는데 제가 이제 몇 번 저한테 반전대 쓰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겪어보니까 좀 설레더라고. 그 미묘한 그게 있음. 뭐지? 그런 것도 있던데? 설레는 반전대 그런 거 약간 웃기게 만든 짤 같은 거에 막 진지 먹어 막 이런 거 있던데? 짤 같은 데에서 근데 이게 뭐야? 진정한 반전대라고. 너무 극단적인 반전대잖아.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내가 이 사람을 약간 존중하는 표시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높임말이 나왔다가 좀 더 서로 친밀하게 우리는 가까운 사이야라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는 또 반말이 나왔다가 이러니까 근데 나는 이 사람이랑 친하고 싶기도 한데 존경도 하고 싶은 거야. 둘 다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반전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사실 저는 제가 반전대 쓰는지 원래 몰랐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반전대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내가 반전대를 많이 쓰나? 하고 자각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반전대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거 몰랐어. 나는 전혀. 이게 진짜 그냥 습관적으로 반전대 쓰는 사람들은 본인은 몰라요. 의도적으로 설레게 해야지 하고 쓰시는 분들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누가 말을 해주기 전에는. 이것도 사실 원래 이거 나의 별님 이거 좀 더 길었거든요. 이만큼이 더 있었어요. 한 요 정도 길이에 한 연이 더 있었거든요. 처음에 썼을 때. 근데 이게 약간 제가 시를 의식의 흐름대로 쓴다고 해야 되나? 그냥 내가 지금 막 생각나는 표현이나 내 감수성에 따라서 그냥 흐름대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쓰고 보니까 요 밑에 그 한 연만 약간 요 앞에 요 주제랑 살짝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살짝 뭔가 약간 길이 뭐지 말이 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그래서 문장은 마음에 들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주제에 맞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 해가지고 그 부분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나오는 말 같은 거 몇 개 약간 재활용
괜찮았던 문장 몇 개만 재활용해가지고 또 즉석시집 같은 거 하나 낼 수도 있다. 즉석시집이 거의 유기된 것처럼 지금 됐지만 그냥 생각날 때마다 이름이 즉석시집이잖아. 그냥 즉석에서 뭔가 이 아이디어 좋은데? 하고 생각날 때마다 쓰는 거기 때문에 완전 폐기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몇 개월 동안 뭐 그렇게 괜찮은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어. 그럼 즉석시집이 안 나오는 거고 아까처럼 하루에 막 8개씩 떠올라. 그러면 나오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 저렇게 하루에 8개씩 나오는 날이 저 때밖에 없었지만 보통 좀 하루에 많이 나왔다 싶은 날에는 제가 시집을 읽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요즘에 바빠서 한 번에 책을 못 읽는다 그랬잖아요.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잘라서 조금씩 막 한 5장 읽었다가 다음날에 한 6장 읽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읽어가지고 즉석시집이 좀 요즘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하면 얘 지금 시집 하나 붙잡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뭔가 남이 쓴 그런 막 감수성 막 가득한 막 그런 글을 보면 나도 되게 잘 떠올라 아이디어가. 지금 감성에 충만해져 있는 상태여서 그런가? 뭔가 시집을 읽으면 꼭 그 시집 안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아니어도 그냥 아이디어가 잘 떠올라요. 약간 민감해져. 그런 이제 근처에 이제 짜잘한 현상이나 사물 같은 거에 엄청 민감해져서 저걸 저런 식으로 표현하면 멋지지 않을까 이런 거가 잘 떠올라요. 시집을 읽고 있을 때는. 그래서 즉석시집 안 나온다. 얘 요즘 책 안 읽는구나. 즉석시집이 자주 나온다. 얘 요즘 책 읽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얻게 되는 정보. 지금 별서에는 책을 안 읽고 있다. 지금 진짜 거의 한 달 가까이 못 읽은 것 같은데? 요즘 너무 바빠요. 그냥 공부, 학업에 이게 그냥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심지어 그렇다고 공부를 다 끝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루에 내가 이만큼 해야겠다 하고 정해놓잖아? 그 중에 항상 한 70%밖에 못해요. 항상 그 정해놓는 물량이 너무 큰가 봐. 항상 내가 처음에 정해놓은 거 한 70%밖에 못하고 근데 그것도 끝까지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하려고 했는데 결국 70%인 거거든요. 막 새벽 2시까지 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 저번에 이제 책을 읽으려고 놔뒀던 책을 앞에 한 페이지만 딱 펴봤거든요. 너무 읽고 싶어서. 결국 못 읽었는데 그날도 한 페이지만 펴서 한 페이지만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원래도 뭐 제가 소설을 좋아하지만 그렇잖아요. 한참 이제 입시 준비할 때 바둑 방송도 재밌다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평소에 없어 했던 것마저 재미있어지는 시기잖아. 근데 평소에 재미있어 했던 건 얼마나 재밌겠어요. 평소에 내가 책이 재밌다고 느꼈던 그 감정보다 한 5배는 더 재밌었어. 그 한 페이지가. 아니 솔직히 한 페이지 안에 무슨 내용이 있겠어요. 고작 한 페이지인데 뭐 엄청 특별한 거기에 그게 있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도 그 한 페이지가 너무 재밌어갖고 내가 진짜 지금 공부하기 싫나 보다 이 생각했어요.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책 한 페이지가 이렇게 재밌냐. 저번에 블로그 돌아다니다가도 이제 제 나이 또래 분들의 뭔가 공부하기 싫다는 하소연이 담긴 글을 몇 개 봤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 때 다 이러는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 이긴다. 진짜 고등학교 고등학생 돌입하니까 진짜 공부를 하기 싫은 마음이 막 더 커져. 더 많이 해야 될 시기인데 오히려 하기 싫은 마음이 더 커져서 굉장히 이게 문제다. 책 왜 이렇게 읽고 싶지? 원래도 책을 좋아했지만 이 정도로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읽으면 재밌어 한다? 이 정도였지 책이 너무 읽고 싶어 이 정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근데 공부해야 되니까 갑자기 책이 너무 재밌네. 그리고 그것도 제가 그 책 소개해주는 유튜브 같은 거를 보다가 좀 많이 지난 일이긴 한데 하우스메이드라는 이제 우리나라 책이 아니에요. 프라다 맥파드님의 작가님의 제가 사실 외국 작가님 잘 모르는데 여튼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그래가지고 저거가 재밌다고 그래갖고 한번 사봤는데 원래도 저게 살짝 호러물스러운 내용이라는 건 알고 있긴 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이제
한참 그 뭐 체인소맨 레즈 한참 막 인기 많을 때, 아니다, 인기 살짝 죽었을 때였나? 뭐 여튼 한참 이제 영화관에 막 포스터 있고 이럴 때 이제 영화관을 지나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몰 같은 데 갔다가 거기에 저 하우스메이드가 이제 영화화가 된다. 베스트셀러 책이었는데 영화화가 된다고 예고편 같은 게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우리 집에 있는 책인데 아직 안 읽었지만 꽂아놓은 책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예고편을 딱 봤는데 생각보다 더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호러물이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예고편 보면서 잠깐만, 저 정도라고? 잠깐, 생각보다 좀 심한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읽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 중이에요. 뭐 그렇게 재밌다고 하고 읽으신 분들은 또 베스트셀러라는 것에 대한 이제 증명된 것도 있고 하니까 한 번쯤 읽어봐야 하나 싶다가도 그 예고편이 너무 잔인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난 저런 내용인 줄은, 저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이거 굵기도 진짜 굵거든요. 사실 처음에 이게 그 책을 소개해주는 그 영상에서 그 책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그림판이 안 켜져. 왜 이렇게 느려. 책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뭐 한 요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면 사진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굵기를 모르는 거야. 이것만 봐서는 여기에 뭐 제목 적혀있고 굵기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막 엄청 굵은 책이고 뭐 그런 걸 몰랐거든요. 사니까 또 엄청 두꺼워. 사실 처음에 서점에서 샀는데 서점에서 보고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두껍지? 라고 약간 당황했는데, 뭐 옛날에도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책 몇 번 읽어봐가지고 진짜 이게 작가가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몰입이 잘 되게 정말 독자가 푹 빠져서 읽을 수 있게 잘 썼다면 사실 읽을 만한 굵기인 것 같아서, 또 베스트셀러인 만큼 잘 썼겠지. 또 400페이지? 가량 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또 2번인가 한 번 정도, 많이는 아니에요. 2번이나 한 번 정도 400페이지 읽은 적 있고 500페이지도 한 번 읽은 적 있는데, 진짜 그 흐름을 되게 재밌게 잘 쓰면 별로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분량, 이 정도 분량이면. 제가 지금 위에 책을 꽂아놔야 돼가지고 페이셜이 막혔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갖고 사실 두꺼워서 살짝 미루고 있었어요. 또 이게 외국 책이잖아. 등장인물 이름이 한국 이름이 아닐 거란 말이야. 번역이 됐지만 한국 이름이 아니면은 이제 또 잘 안 외워져요, 인물 이름이. 그래서 저런 책은 끊어서 읽으면 안 돼. 외국 책은 끊어서 읽으면 안 돼요. 물론 외국 책인데 이름을 만약에 한국 이름으로 다 바꿔줬다, 그럼 괜찮은데, 뭐 아직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외국 이름을 그냥 그대로 한국말로만 표기해서 썼다면 한국 이름만큼 잘 외워지지 않기 때문에 끊어서 읽으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런 건 한 번에 읽어야 되는데, 시간 딱 2~3시간 빼가지고 한 번에 읽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갖고 약간 밀어넣으면서 다른 얇은 책 먼저 읽어야겠다, 뭐 한 200페이지 이런 거 먼저 읽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다. 어제 또 두꺼운 거는 고독한 용의자? 저것도 호러물인데, 아니 호러물들이 두꺼워. 외국 책이라서 그런 거 같기도 해요. 또 청소년 문학이 아니어서 두꺼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고독한 용의자는 진짜 저것도 많이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저건 솔직히 소재가 너무 궁금해. 그 소재를 봤을 때 저 엔딩이 너무 궁금해. 저건 무조건 봐야겠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저거는 무서워도 봐야 되지. 너무 궁금해요. 근데 하우스메이드는 사실 그 정도로 내가 그런 무서움을 다 감내하면서까지 궁금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볼까 말까 저거 지금 고민이 되는 상태. 근데 그래서 베스트셀러인데 내가 작가가 꿈이라면서 베스트셀러 같은 거 한 번씩 봐줘야 되지 않을까? 또 한국 책이라서 뭐 한국 안에서만 좀 유명한 책 이 정도도 아니고, 저건 외국 책인데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거면 진짜 잘 된 책인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렇게 성공한 작품을 많이 봐야 내가 또 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민이 돼. 고독한 용의자가 좀 더 두껍긴 해요. 지금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고민된다. 사실 저렇게 두꺼운 책을 자주 읽어보진 않아가지고. 근데 확실히 청소년 문학이 뭔가 청소년들이 읽기 좋게 만들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소재가 청소년한테 적합해서 그런 건지, 둘 다인지 좀 더 후루룩 읽혀요. 이 작가가 잘 쓰고 뭐 작가의 필체 이슈 뭐 이런 거랑은 별개로 청소년 문화가 이제 작가 스타일이 달라도 대체로 좀 빨리 읽힌다고 해야 되나? 글씨가 이렇게 슉슉슉 읽히는 느낌인데, 이제 청소년 전용 문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 것들은 조금 읽는데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 그 한 문장 한 문장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머리를 쓰면서 읽어야 하는 느낌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저렇게 400, 500페이지가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아, 나 옛날에 읽었던 그 400페이지짜리 책이 무슨 책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책꽂이에 꽂혀있는 거 굵기를 대충 보면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게 제 기억상으로 작가가 외국인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등장인물 이름이 다 외국 이름이었거든요? 너무 옛날에 읽은 책이라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등장인물 이름이 외국어였던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책 그것도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사실 그거 뭐지? 당신의 잘린 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 제목부터 섬뜩하죠? 근데 그 책을 제가 처음에 블로그에 리뷰를 올렸다가 내릴까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이제 블로그에 제 글을 봐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보다 어리거나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책을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이 많아서 내가 이런 책을 추천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거를 내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안 내렸네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이게 무섭고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잘 쓴 책인데, 그냥 책으로서 봤을 때 잘 쓴 소설인데 내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솔직히 전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근데 센스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양파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취향을 알잖아요. 같이. 근데 양파쌤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그 두 작가가 쓴 책이라고 했잖아요. 한 주제를 가지고 한 주제가 요거야. 요 문장을 두 작가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작가가 저 문장을 보고 오로지 그 문장을 중심으로 쓰는 거지. 그럴 때 어떤 다른 작품이 나올까에 대한 약간. 그래서 이 책이 챕터 1이랑 챕터 2가 다른 작가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저도 읽은 지가 좀 조금 돼가지고 챕터 1이 어느 작가님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챕터 1이 조금 더 취향이었거든요. 챕터 2는 이해하는데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배경이 그 챕터 1은 굉장히 일상적인? 그러니까 진짜 일반인. 제가 방금 스크롤을 한 거랑은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챕터 1은 진짜 우리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이 주인공이고, 챕터 2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저거를? 그 약간 군 부대 같은 느낌? 그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제 나이 때 분들은 군부대 배경이니까 저게 이제 뭐라고 부르지? 이거 회사도 아닌데 직급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누가 높고 낮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챕터 2에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읽으면서 또 맞아요. 계급. 직급이래.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챕터 2는 이제 학생들이 보기에는 살짝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도 계속 보다 보면 후반부쯤에 이해가 되거든요. 그냥 2번 정도 읽으면 완벽히 이해할 수 있는. 챕터 1이 그래서 조금 더 취향이었다. 또 저는 원래 제가 좀 일반인? 뭔가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희노애락에 대해서 다룬 그런 소재를 원래 좋아해서 챕터 1이 좀 더 취향이었는데, 조금 더 비극적인 느낌 같은 거를 좋아하시는, 배드엔딩 좋아하시는 분들? 챕터 2가 그럼 훨씬 취향일 수 있다.
사실 챕터 1도 해피엔딩이라 보기 조금 애매하거든요. 일종의 열린 결말처럼 살짝 사람을 찝찝하게 만드는데 불행하진 않은 엔딩? 약간 애매해. 그리고 살짝 심오해요, 책이. 약간 종교적인 느낌도 있고 약간 심오해. 진짜 심오하단 말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 어린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잔인하다기보다는 특정 문장들이 잔인해요. 몇몇의 특정 문장들이 특히 챕터 2에서 조금 더 잔인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제 블로그에 8살, 9살 분들도 오신다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거 보고 뭐야 별세님이 재밌다고 하시잖아 하고 순수하게 사서 읽을까봐 지금 너무 무섭거든요. 제발 읽지 마. 8살, 9살 절대 읽지 마. 절대 안 돼. 아니야, 이건 안 돼. 내가 이제 이 작가님들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닌데 진짜 재밌고 잘 쓴 책인데 8살, 9살짜리들이 볼 건 아니야, 이건. 15금 정도. 진짜 잘못하면 19금도 맞을 것 같은데 너무 잔인해갖고. 근데 뭐 본인 멘탈이 뭐 엄청 강한 편도 아니고 그냥 본인 멘탈이 그냥 적당한 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고등학생 이상 이제 분들은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양파쌤을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평소에 얘기하는 거 보고 뭐 이제 웹툰 같은 거 추천해주신 웹소설 같은 거 추천해주신 거 보고 하면 전체적으로 느낌이 이거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약간 제가 그 인생에서 본 그 첫 호러물이거든요. 이전에는 호러물을 본 적이 없어요. 호러물을 안 좋아했어. 근데 요즘에는 호러물에 살짝 관심이 생겨가지고 본 건데 만약에 이제 지금 책장에 꽂힌 순서대로 읽는다면 이게 이제 첫 번째 호러물이 될 테고 하우스메이드가 두 번째, 고독한 용의자가 세 번째 호러물이 될 텐데 제가 책장에 읽을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하우스메이드 살짝 무서워져갖고 고독한 용의자 먼저 볼 수도 있음. 근데 고독한 용의자도 사실 소재만 보면 자극적인데 제가 재밌어하는 약간 주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진짜 약간 보고 나서 직후에는 살짝 후회했어요. 그리고 이거 챕터 2가 더 자극적인데 미련은 챕터 1이 더 많이 남아요. 왜냐면 챕터 2는 그냥 잔인한 느낌? 그냥 슬프고 잔인하고 비참한 느낌이라면 챕터 1은 되게 미묘해. 그래가지고 그 미묘함 때문에 미련이 엄청 남아서 계속 생각나요. 이것만 듣고는 어차피 스포가 안 될 테니까 말씀을 해보자면 주인공 이름이 희령인데요. 내 생각에는 그 한국 이제 그냥 이름으로 이제 번역하면서 바꿔주신 것 같아. 원래는 당연히 외국 이름이겠죠? 여기 챕터 1의 주인공 이름이 희령인데 여동생 이름이 희수예요. 근데 희령이가 여기서 그 희수야 부르는 장면이 진짜 슬퍼요. 또 제가 여동생이 있어가지고 더 슬퍼. 와 이거 진짜 그 부분이 계속 생각나요. 이거 읽고 나서. 지금 읽은 지 시간이 좀 지나서 괜찮아졌는데 읽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그 장면이 그냥 생활을 하다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문득 떠오르면 진짜 슬퍼. 이렇게만 들으면 그게 왜 슬프지 싶으실 수 있는데 내용을 다 읽으면 슬퍼요. 나 그거 너무 슬퍼서 그런 것에 대한 미련?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잔인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되게 미묘함, 심오함, 슬픔 이런 게 공포와 함께 다 들어있어서 챕터 1이 조금 더 미련 뚝뚝의 느낌이 있다. 근데 좀 완전 배드엔딩 그 자체. 엄청 비참함, 허무함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챕터 2를 훨씬 선호할 것 같다. 근데 재밌게 읽었습니다. 사실 또 이게 제가 이 책을 읽기 바로 전에 읽은 책이랑 이게 되게 대비가 돼서 바로 전에 읽은 게 느리게 가는 마음이었는데 이거는 조금 아름다운 내용이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것도 이것도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오늘은 기분이 좋아 스타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이것도 약간의 막 슬픔이 살짝 있는데 그래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소박한 행복? 약간 그런 뭔가 소박한 이제 막 가족 간의 사랑과 막 이런 식의 약간 내용이 좀 있어서 이거는 진짜 완전 분위기가 상반되는 소설이에요, 둘이. 그래서 이걸 읽은 다음에 이걸 읽으니까 내가 더 효율증이 컸던 것도 있어. 봐봐. 그 전에도
이 전에도 꽃을 보듯 너를 본다고 그 전에도 드래곤 히어로 다 이게 되게 동심 가득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당신의 잘린 손 보니까 이게 휴증이 컸지. 그 다음 책도 당신은 결국 무엇이나 해내는 사람이야. 제가 원래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런 걸 읽은 거란 말이야. 저 제 취향 알겠죠? 약간 지금 느낌. 이게 얼마나 나한테 뭔가 새로운 느낌이었는지 다른 리뷰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는 혁명적인 책이었어. 이런 소재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사실 새드 엔딩도 잘 안 봤거든요. 진짜 대부분 다 약간 그래도 이때는 이 부분은 살짝 또 너무 심하게 동심 가득 뭐 이런 느낌은 또 아니네 이쪽은. 뭐지? 근데 제가 생각보다 잔인한 거 잘 본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의 배경 침대냐? 진짜 이때 사실 글자 대충 찍었는데 2022년 9월. 이게 제가 사실 잠들님 영상을 잘 모르거든요? 그 요즘 유행하는 게임 플레이하고 이런 영상은 봤는데 막 뭐지 그 미수반이나 이런 식으로 스토리 흐름으로 만드신 그런 것들은 하나도 제대로 본 게 없어요. 너무 길어갖고 볼 엄두가 안 났어.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제 이제 여기서는 아늑이들이라고 하는데 제 그 서희 분들이 이 미수반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궁금한 거지. 그래갖고 또 저렇게 유튜브를 내가 이렇게 3시간 넘게 보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싶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시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나이 때 뭐 그렇게 시간이 없겠어. 나이도 어리고만. 죄송합니다. 뭐야 이때 6학년이었지? 13살이었지? 13살이 뭐가 그렇게 바빠. 사실 볼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이때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튼 그래서 근데 제가 이때도 좀 책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다 보니까 책으로 읽어보자 싶어서 또 이상하게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책을 읽으면 죄책감이 덜 들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읽어보자 생각했는데 이제 이게 좀 잔인하다? 라는 말이 좀 있었어요. 제가 이걸 처음에 산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거 혹시 너무 살인사건 얘기니까 너무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아니구나. 당신의 잘린 손이 첫 번째가 아니네. 이것도 호러물이니까 살인사건이면 호러물이죠. 호러물이니까 이게 첫 번째네요. 어찌 보면 이거를 아마 제가 처음에 사기 전에 이제 게시글을 올려서 물어봤었어요. 너무 잔인하지 않은지 걱정이 돼갖고 읽을만 한지 13살이 물어봤는데 좀 잔인할 수 있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래도 읽을만은 할 거다 라고 또 그런 식의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너무 안 잔인한 거예요. 내가 사극을 많이 봐서 그런가? 뭔가 내 나이 때 분들은 이게 무서웠다고 하셨는데 나는 별로 안 자극적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봐봐 살인사건이라서 되게 잔인할 줄 알았는데 무섭지 않았다. 그래갖고 내가 잘 보는 타입인가? 아니면 내 서희분들이 좀 동심이 가득한 그런 느낌이었나? 뭐 둘 중에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나는 이게 별로 안 잔인해서 막 후유증 남고 무섭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이게 또 사람 멘탈 따라 다르니까 제 말만 믿고 막 사시면 안 되고요. 제가 실제로 멘탈 강한 편일 수도 있으니까. 여튼 그래서 원래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안 무서웠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읽을 때 사실 처음에 그렇게 걱정은 안 했거든요. 근데 살짝 걱정했어야 됐었어 이거는. 아무래도 그래도 잠들TV라는 거 자체가 이제 약간 그 유튜브 자체가 조금 어린이들을 겨냥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들님도 너무 무섭게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선을 지켜서 만들어주신 걸 거야. 근데 이거는 전혀 선 같은 게 없는 소설이거든요, 그냥. 또 챕터 1에 주인공 남자친구가 진짜 사람 꺼림칙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고 그런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무섭거나 못돼서가 아니야. 제가 얘가 못됐다든가 한 게 아니라 그 되게 미묘한 거 알아요? 얘 뭔가 착한 거 같은데 미묘하게 사람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다든가 약간 그런 그 캐릭터도 되게 미묘해서 사람을 엄청 찝찝하게 만드는 캐릭터야. 나는 솔직히 여기 나온 캐릭터들 중에서 좀 막 악역이 몇 명 더 있긴 했는데 나는 난 주인공 남친이 제일 최악의 인물이라고 생각해. 너무 찝찝했어요, 보면서 진짜. 보는 내내 너무 싫었어, 걔. 그래서 후반부에 걔의 엔딩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제가 또 너무 스포가 될까봐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그 주인공 남자친구의 결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사이다. 되게 사이다였어. 걔 되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 너무 밉상이야. 뭐 여튼 그랬다. 원래는 저 블라인드, 저 잠들님이 쓰신 저 블라인드가 1이랑 2가 세트로 있는 거를 제가 샀었거든요. 그래서 2도 읽어보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안 읽었어. 왜 안 읽었지? 저게 되게 오래됐잖아요. 지금 저 글 자체가 거의 뭐 3년까지는 아니구나. 2년 반 정도 지난 건데 어쩌다 보니까 안 읽었어. 다른 책 막 먼저 읽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근데 호러물 치고는 좀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 해야 되나? 잠들님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봐주셨어. 보니까 그 무서움 정도가 진짜 좀 이제 잠들님도 이제 시청자들이 어린 시청자가 많잖아요. 그런 시청자들이 좀 읽어도 괜찮게 어느 정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뭐지? 잠깐만. 내가 처음으로 책 리뷰를 올렸던 게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왜 글이 없지? 잠깐만. 어? 아닌가? 나 마당을 나온 암탉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이거 중간에 있구나. 내리진 않았군요. 나 없어진 줄? 있는데 처음이 아니었네요. 내가 처음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기찻길 옆 동네가 처음이었다. 이것도 진짜 재밌게 읽었는데 강추. 근데 뭐 유명해가지고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싶긴 한데 내가 본문을 이렇게 살짝 보여줬구나 후반에. 맞아. 난 이 부분 지금 봐도 난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부분이야. 이거 제가 이 책 후반부에 있는 본문을 살짝 가져왔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생략도 했어요. 너무 길면 안 보실 것 같아서. 난 지금 봐도 너무 좋아하는. 진짜. 아까 전에 그 기분 나쁜 남주. 남주라고 해도 되나 걔를? 여주의 남자친구죠. 남주라기보다는. 씨, 그놈은 남주가 아니야? 뭐 남주가 뭐 그래. 난 걔 너무 싫어. 걔 진짜 제가 그 책 보고 나면 제가 왜 이러는지 바로 아실걸요. 진짜. 걔 남주가 아니야. 뭐 그런 놈이 무슨 남주. 진짜 못됐어. 오히려 착하게 해서 더 못됐어. 완전 악역처럼 나오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엄청 착하게 해놓고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게 더 상처였어. 처음에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난 내가 배신감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 그냥 처음부터 밉상 모먼트로 나왔으면은 그게 그냥 이런 캐릭터구나 하고 말았을 텐데 처음에는 되게 착한 사람이고 뭔가 되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초반에는. 그래서 와 이제 좋은 남자다 막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뭔가 이상한 거야. 뭔가 약간 미친놈 같은 거야.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상해. 그 배신감이 내가 너무 커가지고 더 그렇게 느껴져. 나 무슨 얘기하다 또 갑자기 맞아. 기찻길 옆 동네는 캐릭터들이 진짜 선한 느낌. 전체적으로 뭔가 진짜 사람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선한 캐릭터들이 많아서 되게 좋았는데 소설에 과몰입하는 타입.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상하게 난 남자가 쓰레기인 건 왜 이렇게 보기가 힘들지? 그냥 잔인하다든가 그냥 뭔가 다른 요소에서의 불쾌함? 이런 건 좀 괜찮은데 뭔가 남자가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할 때 그 불쾌함이 가장 큰 것 같아. 내가 여자라서 그런가 그냥 그건? 모르겠어. 그래서 되게 멋있는 남자 나오는 소설 보면 되게 기분이 좋고요. 한동안. 뭐지? 그리고 그것도 있었는데 아까 전에 맞아. 멋있는 남주 나오는 책. 멋있는 남주. 그 친구도 남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분량이 적었거든요. 후반이 맞나? 여튼 초반에 나오는 캐릭터는 아니어서 약간 분량이 아쉬웠는데 근데 솔직히 그 정도 분량이 이 소설 구성에 가장 맞는 것 같아. 분량이 너무 늘어났으면 너무 그냥 로맨스처럼 될 것 같아가지고 분량을 줄인 게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긴 한데 여튼 저는 미니라고 있거든요. 성민이. 미니가 너무 멋있어요. 좋은 남자. 여기 좋은 남자 나오는 소설. 회복했어. 여기 뭐야.
그 당신의 잘린 손에서 나오는 그 남주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그 친구에게서의 그 불쾌함을 여기서 해소. 아 너무 멋있는 친구. 야, 아, 네, 네일클로버 분도 너무 좋았고 이거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또 스포는 하면 안 돼가지고 대충 네일클로버라고만 말할게요. 진짜 클로버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행복을. 여튼 아, 저 멋있는 남주 나오는 거 있고요. 아, 요즘 소설. 예언자는 사실 소설이라 보기 살짝 애매한데 일종의 에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약간 에세이와 소설의 중간. 아, 뭐 주토피아 2도 멋있는 남주죠. 책은 아닌데 멋있는 남주임 일단. 또 멋있는 남주 뭐가 있지? 아, 나 멋있는 남주가 너무 좋아. 좀비 딸은 남주가 마땅히 없어가지고 넘기고. 드래곤 히어로. 요거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남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멋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원래 츤데레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냥 무작정 완전 강아지처럼 다정다감 그 자체 뭐 이런 걸 좋아해갖고 성민이 그런 애들을 좋아해가지고 처음부터 완전 다정한 애들을 좋아해서 여긴 남주가 츤데레 약간 틱틱거리는 것 같은데 멋있는 그런 친구여가지고 완전 내 취향 저격 남주는 아닌데 멋있어요. 여기도 맛있고 이거는 또 제가 되게 오랜만에 청소년 문학 중에서도 굉장히 청소년 문학스러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보면 다른 요즘에 있는 게 보면은 청소년에 한해서 만들어진 책은 아닌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청소년 문학 그 자체였고 되게 마음이 편하게 읽었어. 약간 고향에 돌아온 느낌으로 읽었어. 제가 한참 청소년 문학을 엄청 많이 읽다가 요즘엔 좀 다른 느낌들도 읽게 된 느낌이어가지고 오랜만에 청소년 문학 그 자체인 걸 읽으니까 되게 고향 돌아온 느낌이고 마음이 편하고 되게 좋았어요. 그 청소년 문학 특유의 문체 같은 게 있잖아. 그게 너무 편해 마음이. 이건 사실 처음에 썸네일 아니지? 이거 유튜브 중독돼갖고 썸네일이 아니라 표지 보고 샀어요. 이거는 표지가 너무 예쁘지 않아? 좀 멋있는 남주가 나오는 게 많다. 500년째 근데 15은 너무 옛날에 읽어갖고 이것도 2022년에 이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여기도 남주가 멋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생각보다 잠깐만 생각보다 나 이거 1위를 안 읽었어? 2가 있었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맞아 이거 끝에 이게 지금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면서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길 것을 예감했다 하고 끝나버려서 이게 2가 나올 거구나 해서 2 나오면 읽어야겠다 했는데 저번에 서점에서 생각해보니까 2랑 3랑 4까지 나왔는데 안 읽었다. 그때 왜 안 읽었더라? 그때 한참 읽어야 할 책이 너무 쌓여가지고 안 읽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지금 있는 책 다 읽으면 살려고 하다가 그냥 잊혀져 버린다. 아직도 나중에 시간 나면 읽을게요. 근데 이게 4까지 나왔다 그래서 4까지 할 얘기가 그렇게 있나 싶긴 한데 한번 또 읽어보면은 알겠죠? 난 진짜 옛날 읽었던 책이 약간 회상하니까 재밌네. 옹실 언니는 뭐야 이거. 왜 제가 왜 그랬냐면은 너무 못 써가지고 아닙니다. 아니야 그래도 뭐 이 나이 때 이 정도 썼으면 열심히 썼지. 5학년 12살 이 정도 썼으면 열심히 썼네. 그래. 요약이라기엔 좀 긴 것 같다? 이게 요약이니? 이때도 요약을 못했네. 요즘도 요약. 저번에 한별 4기 요약 망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약을 한다고 했는데 요약이 너무 길어. 더 이상 요약이 아니야. 너무 길어요. 무슨 요약이 이렇게 길어. 한 여기까지만 한 요 정도만 돼야 요약이 아닐까? 여튼 이때도 요약 못했다. 몽실언니는 솔직히 남주가 없는 그치 없어야지. 없어야 되는데 이 문학 작품 요 작품의 그 뭔가
없어야 되는 게 맞지. 왜냐면 표현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것이 아니었으니까. 로맨스적인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너무 슬퍼서 몽실이를 도와주는 남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진짜 생각이 들긴 해요. 마지막에 결혼하는 남자도 뭔가 되게 몽실이를 힘들게만 하는 남자인 것 같아가지고 얘 인생이 너무 슬퍼서 아 왜 여기 멋있는 남주가 없지? 막 사실 왜인지 사실 왜인지 알지만 이 시대에 그런 걸 표현하려면 멋있는 남주가 나오면 안 되지만 하지만 진짜 멋있는 남주를 정말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친구였고요. 아 여튼 뭐 재밌는 책 많았네요. 아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책을 많이 못 읽는 게 너무 아쉽다. 뭐지? 여름을 한입 배워 물었더니 멋있는 남주가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정확한 정보가 아니에요. 근데 표지에 되게 저 아름다운 표지에 풋풋한 남녀가 앉아 있어. 멋있는 남주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품고 저것도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아, 나 멋있는 남주가 고파 지금. 요즘에 그 시한부 읽고 멋있는 남주의 맛을 다시 한번 깨달아 버렸어. 아, 멋있는 남주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버려.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시한부 주제가 로맨스가 아니긴 한데 거기다가 집중을 하면 안 되기는 한데 아 근데 미니가 너무 멋있는 게 어떡해요. 지금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는데 여튼 좀 멋있는 남자에 대한 맛을 다시 한번 깨달아 버려가지고 비스킷은 남주가 저기 로맨스가 없고 그냥 남주 그 사람 남자인 자체 걔가 주인공이었거든요. 걔 이름이 뭐였지? 미안하다 내가 등장인물 이름을 생각을 잘 못해. 그 읽을 땐 한참 과몰입해서 재밌게 읽다가 다 읽고 나면 바로 주인공 이름 까먹어버려갖고 그 제가 시한부 미니를 기억하는 게 되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잠깐만 한번 보자. 이 미니도 내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름 까먹을 것 같긴 한데 걔 누구였지? 이러면서 비스킷 주인공 이름이 뭐였어? 1인칭이어가지고 근데 이름이 어디 나오냐? 이름 잘 생각이 안 나. 잠깐 뒤에 적혀있나? 안 적혀있는데? 소년이라고 적혀있는데? 잠깐만 아니야 얘 근데 이름이 있었어. 잠깐만 너 이름이 뭐니? 나왔는데? 이 친구 이름 아시는 분들 채팅 좀. 근데 이름이 언급이 사실 많이 안 돼가지고 계속 1인칭이고 상대도 얘 이름을 잘 안 불러가지고 다 너라고 불러. 동머시기? 그런가? 동머시기. 얘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장면에서 이름 나오지 않을까? 어찌 후반에 있나 좀? 그러니까 저도 읽은 지 너무 오래돼갖고 사실 근데 저는 읽은 지 얼마 안 돼도 주인공 이름 잘 기억 못하긴 해요. 원래 내가 이름 잘 기억을 못해. 잠깐만. 아니야 후반부에 나왔던 것 같아. 너무 궁금한데? 방송 중에 이거 찾아보는 게 되게 뜬금없긴 한데 뭐였지? 잠깐만 안 나와 근데 잠깐만 얘들아 서로 이름 좀 부르면서 잠깐만 왜 이 친구 이름만 안 나와? 다른 친구들 이름 다 나오는데 재성이도 나오고 효준이도 나오는데 왜 이 친구는 이름이 안 나와? 주인공씨 알고 싶은 이름 빼고 다 나옴. 마지막에 희원이도 나오는데 희원이는 대사가 너무 레전드여가지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희원이는 기억을 해요. 정작 분량 제일 적은 애인데 분량 제일 적은 애만 기억하네.
맞아, 조제도 있었고. 뭐지? 잠깐만. 잠깐만. 이지한이랑 이름 나오는데 이지한이 누구였죠? 이지한이 주인공이야? 이지한 이름 나오는데 누구지? 지금 중간에 갑자기 펴가지고 보는 거라서 이게 흐름을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장면인지. 아니다, 이지한 그 여자애 아니야? 중간에 약간 그 미니 에피소드처럼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비스킷 중에 한 명? 아닌데 얘는 주인공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맞아, 덕환이도 있었어. 이 친구 좀 웃긴 친구. 아 근데 왜 주인공 이름 안 나와? 내가 그때까지 말한 사람 중에 주인공 이름 있었나? 아닌 것 같은데? 왜 다 어색하지 근데? 주인공 이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아니 근데 주인공 이름 이렇게 언급 많이 안 하는 책이 또 있나? 완전 끝에 보자. 에필로그 나오지 않을까? 아니 어머니 애 이름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아니 이게 좀 주인공 어머니가 애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러서 내가 이름을 알 수가 없어. 재성이다, 재성이. 재성이 맞죠? 재성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것도 중간에 아까 말했듯이 갑자기 펴서 읽는 거라 갖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재성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재성이 내가 중간에 말하지 않았나? 내가 놓친 건가? 잠깐만. 아, 내가 내 다시 보기 돌려보고 싶다, 지금. 재성이 맞는 것 같죠? 근데 재성이 왜 이렇게 이름이 어색한 것 같지? 아, 실제로 근데 제가 지금도 책 한참을 뒤져봐서 겨우 찾았잖아요. 내 생각엔 본문 속에서 재성이란 이름이 언급이 많이 안 돼갖고 이게 기억이 안 남는 것 같아. 1인칭이니까 얘 이름이 언급될 만한 일이 거의 없어요. 오, 아, 책 읽으면서 메모도 해두시는구나. 아, 그러면 좀 더 찾기 쉽겠다. 저 혼자 책 읽을 때 그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책 옆에다가 막 이렇게 메모지 같은 거 붙여놓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책 자체에다가 이렇게 뭐 적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 책을 새 책처럼 완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 좋아하는 타입이라 갖고 하나도 안 건드리거든요. 메모지도 안 붙이고. 그래갖고 나중에 이렇게 다시 기억해야 할 때 기억을 못해, 문제는. 책은 깨끗한데 머리도 깨끗해, 머릿속도. 저희 아무것도 남지 않음. 근데 제가 아까 재성이 한번 말했던 것 같지 않아요? 중간에? 내가 근데 주인공 이름인지 모르고 지나갔던 것 같아. 뭐 다른 등장인물 이름인 줄 알고. 아닌가? 나중에 한번 제 다시 보게 볼게요.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저도 지나가면 기억이 안 나. 아, 그런구만. 호기심 해결. 아, 진짜요? 근데 저는 대부분 이제 블로그에다가 리뷰 쓸 때 아니면은 뭐 기록을 전혀 안 남겨놔갖고 기억이 안 나, 책에 대해서. 아, 재성이 맞죠? 맞는 건. 아까 에필로그에 그 미용실 아줌마가 재성의 그 머리 이상하게 한번 잘랐었잖아요. 그 에필로그 아니고 그 앞부분에서. 근데 에필로그에 다시 미용실 왔을 때 그 미용실 아줌마가 뭐지 막, 아, 재석이 너무 잘생겼다 뭐 그런 말 해주잖아, 맨날. 맨날 그냥 막 칭찬해주잖아요. 그리고 그 장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맞아, 재성이었어.
작가님도 직접 맞아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비스킷 2도 나왔잖아요. 저 지금 2 읽으려고 여기 앞에다가 두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읽으려고 정해놓은 순서가 여름을 한 입 베어 물었더니랑 노인과 바다랑 비스킷 2 그리고 고요한 우연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순서를 해놨거든요. 이 순서를 읽으려고. 사인도 받았어요? 와 부럽다. 잠깐만. 원래 사실 비스킷 2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걸 먼저 읽으려고 하다가 어쩌다 먼저 안 읽었더라? 시한부 갑자기 먼저 읽고 싶어서 시한부 읽었던 것 같아. 제가 책 꽂아놓은데 앞에다가 짜잘한 그 뭐지 소품 같은 거 너무 많이 놔둬가지고 책 한 번 뺄 때 너무 힘들어요. 근데 비스켓 2 표지가 여자야. 여자애야. 재성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웃고 있어. 재성이는 잘 안 웃잖아요. 그래갖고 이 친구는 뭐지? 누굴까? 막 생각하는데 여기 나왔던 여자애가 원에서 나왔던 여자애가 효진이랑 희원이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희원이로 이어지면 진짜 재밌겠다 싶은. 희원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자기도 이제 자기처럼 그 자기같이 약간 피해보고 있는 어떤 그런 불쌍한 애들을 희원이가 다시 이제 구해주는 그런 전개 나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잘 안 읽어봐서 그런 전개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성이가 희원이를 구출해줬었잖아. 그런데 희원이가 여자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표지가 지금 여자인데 희원이가 좀 더 커가지고 똑같이 그런 애들을 막 구출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레전드일 것 같은데? 세대를 아주 세대까지는 아니구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구나. 거의 그러니까 이게 근데 거의 뭐 세대를 건너서 마치 이어지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약간 돼도 재밌을 것 같다. 왜냐면 이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겠거든요? 근데 챕터 1에서 나왔던 챕터 1이 아니지 그 첫 번째 책에서 나왔던 여자애가 희원이랑 효진이 그리고 중간에 잠깐 나왔던 그 누나 같은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 지안인가? 근데 그 사람은 좀 분량이 적어가지고 왠지 그 사람은 아닐 것 같아. 그나마 조금 좀 주인공스럽게 그 주연에 있었던 여자애는 효진이랑 희원이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효진이면은 내 생각에 할 얘기가 좀 부족할 것 같아. 왜냐면 이미 챕터 1에서 효진이에 대한 이제 약간 그런 서사 같은 걸 많이 풀어가지고 그 한 권이 더 나오기에는 효진이 얘기로는 약간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왠지 희원이지 않을까? 헉,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저 이런 것도 좋아요. 책 읽기 전에 표지만 보고 추측하기 막 이런 거 있잖아. 표지랑 제목이랑 뭐 작가 이름 이런 것만 보고 이제 막 추측하는 그런 것도 평소에 그냥 많이 하는데 처음에 사실 시한부 보고도 물론 시한부는 하도 유명하고 대략적인 줄거리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어떻게 그게 흘러갈지 같은 걸 혼자 읽기 전에 막 추측해보면서 되게 재밌게 혼자 막 망상의 나래를 펼치며 막 그랬거든요. 근데 희원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뒤에 그 나와있는 책 뒤에 있는 그 한 문장이 또 다른 감각으로 비스킷을 구하려는 노력이래요. 또 다른 그 재성이는 소리로 들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효진이가 막 자기도 새로운 그 자기도 뭐지? 막 기술을 터득했다고 자기 막 냄새로 맡을 수 있다고 막 이랬잖아요. 효진인가 그럼? 잘 모르겠네. 근데 효진이로 한다면 분량이 약간 안 나올 것 같은데? 재밌겠다. 이거 되게 기대됩니다. 이거를 먼저 읽어야 되나? 고민돼. 읽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 읽고 싶은 책은 많은데 시간과 그런 건 제한되어 있고. 너무 재밌겠다 이것도. 일단 이것도 꽂아 놓을게요. 뭐지? 나 윤수레바 나 아직 안 샀는데 그것도 나중에 사서 읽어야 되는데. 고요한 우연식으로 약간 제목 지어진 개화의 여름이랑 요즘 그렇게 지는 게 유행인가 봐. 개화의 여름도 읽어야 되는데 읽어야 될 거 왜 이렇게 많냐? 재밌어 보이는 책 너무 많아요. 그만 써. 내가 지금 읽는 속도를 지금 못 따라가. 멋있는 책이 너무 많은데 개화의 여름도 진짜 거기도 나는 그 수뇌보 남주가 너무 좋아. 물론 개화의 여름은 살짝 츤데레끼가 있긴 한데 걔도 결국 결국 나중에 수뇌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정보는 아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도 나중에 수뇌보가 되는 것 같아. 처음엔 약간 츤데레였다가. 개화의 여름에서 그 여름이 또 너무 내 취향이고
남주가. 아, 씨, 멋있는 남주 있는 책 너무 많아. 아, 좀 빨리 읽어야 되는데. 근데 맨날 읽어야 되는데만 하고 정작 많이 못 읽어서 너무 슬퍼요. 오늘 원래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니까 한별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하다 보니까 한별 얘기 하나도 안 했네요. 한별. 멋있는 남주 얘기하는 김에 그냥 약간 얘기해드리면 시즌 5기에 멋있는 남주가 나옵니다. 사실 이제 챕터래. 그 시즌 4 같은 경우에 소연이랑 재환이 같은 경우는 사실 멋있는 남주는 아니었잖아요. 또 소연이가 일방적으로 좋아했던 거지 남주라고 보기에도 애매해. 남주라고 하기도 살짝 애매해. 그치만 멋있지도 않았어. 걔는 약간 배신자 케어가지고 멋있지도 않고 남주도 아닌 케어같고 재환이는 멋지 보면 남주라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살짝 애매하고 그나마 근데 또 3기에서 은찬이는 또 멋있는 남주라 보기 걔도 약간 애매하긴 해. 결론적으로 그 에저르랑 치아카가 전혀 이어지거나 뭐 로맨티스트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은찬이 혼자 계속 생각하고 그랬던 거지 뭐 딱히 막 로맨스스러운 게 없어갖고 사실 그것도 막 엄청 멋있는 남주 막 손해보고 이렇다고 보기엔 또 애매한데 5기에서는 진짜 좀 드디어 로맨스다운 로맨스, 순애보다운 순애보, 남주다운 남주가 나옵니다. 굉장히 제가 맛있게 먹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거의 순애보라고 하기보다는 진짜 좀 남주스러운 남주? 로맨스스러운 로맨스가 나오는 시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한별의 생각보다. 짜잘한 그런 커플링은 많은데 뭔가 챕터 5랑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숫자가 챕터 5 이후로는 아니야 챕터 6 이후로는 나중에 이제 순서를 제가 막 바꿀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챕터 7이 A에 관한 내용이고 챕터 8이 B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챕터 8에 머시기 스포를 해놨는데 나중에 내가 쓰면서 챕터 8에다가 B라는 내용 말고 A라는 내용을 넣는 게 더 재밌겠다 해서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스포가 어긋날 수가 있어요. 저번에 이렇다 했는데 왜 안 이렇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챕터 6 이후로 이루어지는 그 스포들은 다 바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고 그래도 가장 로맨스스러운 느낌을 주는 시즌은 5기랑 8기 정도이지 않나. 생각보다 로맨스가 많이 없어요. 아직 나중에 소설 특집 같은 거 하면 재밌겠다. 사실 제가 요즘에는 많이 못 읽지만 그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부터 책 읽는 걸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블로그에 못 올리고 쌓인 책도 되게 많고 읽긴 읽었는데 올리지 않은 책도 되게 많고 한참 또 그 책 리뷰라는 그 카테고리 자체를 제가 잊어먹었었잖아요. 그럼 최근부터 시작한 거잖아 사실. 다시 재개한 게. 그래서 그 사이에도 책은 계속 읽고 있었는데 올리지 않은 책들도 꽤 있어가지고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얘기하면 분량이 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블로그에 올라간 딱 책 리뷰? 글만 보면 몇 개 없잖아요, 수가. 그래서 그것만 딱 갖고는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거기 안 올린 것까지 합치면 맞아. 그리고 나 이것도 고민 중인 게 그 한강 작가님이 쓴 동화책 중에서 원래 동화책 느낌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동화책 중에서 내 이름은 태양꽃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진짜 청소년 문학도 아니고 동화책 느낌이거든요. 한 8살, 7살 느낌의 동화책 느낌인데 그래도 작가가 한강 작가님이잖아. 그래갖고 궁금해갖고 한번 읽어봤던 건데 그거를 제가 원래 리뷰로 올리려고 하다가 까먹었어요. 이거 왜 안 돼 이거 잠깐만. 저도 제가 아이고 저도 제가 왜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리뷰를 올리려다 그때 너무 바빠서 그랬나? 그냥 급하게 읽고 까먹은 느낌이 리뷰 올리기를 까먹어가지고 그거 시한부 전에 읽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상으로. 그래서 이미 저렇게 지나버렸는데 시한부 전이잖아. 그러니까 게시글 올라오면 그 후인 거잖아. 그래서 지나버렸는데 그거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약간 고민하고 있어요. 동화책 느낌이라서 문장도 되게 짧고 전체적 분량도 되게 짧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림도 삽입되어 있다. 근데 되게 진짜 좀 몽글몽글해요. 내용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올릴까 말까 고민 중. 까먹었어. 저거 올리려다가. 저게 까먹은 것까지 그게 고민 중에 아까 말했듯이 옛날에 이제 읽었는데 안 올렸던 거 같은 걸 지금 그냥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연속으로 그냥 올릴지 아니면 그거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좀 전에 읽은 거니 지난 거니까 지금 이렇게 써서 올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막 그 고민되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막 기록을 남기고 싶은 내가 이걸 읽었다는 어떤 그걸 읽었을 때의 그런 감정고 막 이런 거 해갖고 좀 독서록 같이 이렇게 쫙 모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미 아까 저 비스킷만 해도 물론 비스킷은 리뷰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비스킷만 해도 벌써 주인공 이름 까먹잖아. 그래서 좀 지난 책들은 사실 그 내용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할 텐데 또 그걸 다 다시 읽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올려야 되나 말아야 하다가 막 고민하고 있어요. 올리고 싶기도 하고. 제가 잠깐만요. 이거 안 올렸던 것 같거든요? 라스무스와 방랑자라는 책이 있어요. 청소년 문학인데 이것도. 이거 되게 옛날에 읽었는데? 근데 블로그를 안 할 때는 아니었어요. 블로그 할 때인데 좀 블로그 초반이었던 것 같아. 내가 이거 올렸나? 제 블로그에 검색 좀 해볼게요. 라스무스와 방랑자 없군. 안 올렸나봐. 사실 제가 블로그에 기록이 없으면 언제 읽었는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저는 메모 같은 것도 책 완전 깨끗하게만 읽고 싶어서 메모 같은 것도 전혀 안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블로그에 올리지 않으면 그 책을 언제 읽었는지 읽긴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야. 나중에 말이 기억 속 잊혀지거나 이러면.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가지고 이런 거 옛날에 이렇게 한참 옛날에 읽은 것도 블로그에 지금이라도 올려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까 이거가 라스무스 방랑자 이거가 제가 처음 읽었던 그 좀 두꺼운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건 300페이지다. 400페이지 아니다. 300페이지. 왜 400페이지라 기억하고 있지? 다른 책이랑 헷갈렸나 보다. 이건 300페이지네요. 근데 이때는 아마 제가 굉장히 블로그 완전 극초반 때였는지 블로그 시작하기 얼마 전일 수도 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블로그 했을 때라고 확신할 수가 없다 이거. 그래서 뭐 아마 12살 때라고 가정을 하면 그 당시에는 다 이제 100몇 페이지나 많아봐야 200페이지를 읽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 300페이지가 엄청 굵은 책이었거든요. 기찻길 옆 동네가 400페이지였던 것 같아. 기찻길 옆 동네가 처음 읽은 가장 굵은 400이었던 것 같아. 가장 처음 읽은 400페이지. 근데 시리즈물로 있는 책 있잖아요. 한 권이 막 엄청 굵은 그런 거 말고 막 약간 전청단 스타일로 이렇게 있으면은 나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런 책들은 막 이런 거 있잖아. 전집 막 이런 거 엄청 많고 막 1부터 20까지 막 이런 식으로 있는 책 알죠? 그런 책들. 그런 책들 읽은 거를 만약에 이걸 한 권이라고 본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냥 진짜 딱 낮게 한 권이 가장 굵은 읽은 것 중에서 가장 굵은 거는 500이었던 것 같고 처음 읽은 막 그렇게 좀 굵은 거 중에서 처음 읽은 거는 400페이지인 기찻길 옆 동네였던 것 같다. 기찻길 옆 동네도 사실 원래 1이랑 2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거든요, 제가. 근데 그냥 나는 한 번에 다 읽고 싶어서 저게 원래 1이랑 2인데 1이랑 2를 합쳐서 나온 버전이 있어요. 제가 그 버전을 사서 읽은 거라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아무튼 참 근데 좀 뭐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많이 읽어가지고 책을 그때 제일 많이 읽었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대부분 좀 책이 굉장히 유아틱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초등학교 문제집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문제집?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소설이 많아왔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홍보를 하기에는 너무 어린 정신연령이 어린 약간 느낌의 책일 수도 있다. 약간 시한부 같은 저런 느낌이 진짜 좀 요즘 청소년들의 약간 맞는 느낌의 수준의 책이라고 보면은 제가 초딩 때 읽었던 저 수많은 책들은 너무 어린이스러운 책들이지 않나 싶어 있습니다. 하나 재밌었어요. 아, 저 때 한참 책을 좋아해서 진짜 많이 읽었어. 저 때 한참. 뭐지? 달러가토 꿈백화점도 되게 재밌고 이거는 세 권이 있는데 구미호 식당, 약속 식당, 저세상 오디션 이거가 세 권이 제목이 다 다른데 하나거든요. 1, 2, 3으로 이렇게 돼 있는 한 시리즈인데 그것도 엄청 재밌고 뭐지? 요즘에도 계속 나오고 있던데 저는 세 권까지밖에 읽지 않은 푸른 사자 완인이라는 것도 어릴 때 읽었던 건데 되게 재밌고 근데 저거 요즘에도 계속 나오더라? 저는 저거 3까지밖에 안 읽었거든요? 4부터는 없어. 근데 또 서점에 가보면은 더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다.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서점에 보면 저게 쭉 있더라고. 그래서 저거 언제까지 나오냐 이 생각했었고 전천당도 제가 15까지밖에 안 읽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시즌2도 나왔대. 20권 넘게 있다고 들었는데? 계속 나올 것들은 계속 나오더라. 진짜. 뭐지?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산왕부루가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건 유아틱하다기보다 진짜 재밌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아틱하다 약간 이런 책들도 있는데 그건 좀 아니었어. 난 푸른 사자 아니지? 나 사자나 호랑이다. 산왕부루는 좀 지금 생각해도 살짝 잘 썼다 진짜 느낌 나는 좀 재밌는 책이었고 근데 저가 1이랑 2가 있는데 3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1이랑 2까지밖에 안 읽었거든요. 3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 싶다. 한참 저것도 인기 엄청 많았었어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교과서나 문제집에 이렇게 일부 나오는 책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일단 사실 교과서 문제집에 실렸다는 것 자체가 잘 썼다는 증거잖아 어찌 보면. 근데 거기에는 200페이지짜리를 다 첨부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챕터? 길어봐야 한 챕터 뭐 이런 식으로 일부만 이렇게 주잖아. 교과서나 문제집에는. 근데 마치 그런 거 뭐 드라마? 아침 드라마 같은 거 탁 뭐 이렇게 엄청난 곳에서 딱 끊으면 안 돼 다음 편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전 그런 기분으로 책을 샀어요. 문제집이나 교과서 이렇게 일부만 나오잖아. 끝까지 안 보여주잖아. 근데 나는 그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 이 친구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럴 수가 이걸 여기서 끊어? 하면서 와 진짜 이걸 여기서 끊는다니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검색해 보는 거야. 그 책 살라고. 그런 식으로 읽게 된 소설이 많았어요. 초등학생 때는. 지금은 그냥 내가 보면서 재밌어 보이는 책들 알아서 이렇게 뭐 베스트셀러라든지 좀 유명한 책들 이런 위주로 사 읽는데 그때는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실린 책들 위주로만 읽었던 것 같아. 거기가 아니면 사실 책을 알 수 있는 경로가 많이 없었다 해야 되나? 어떤 책이 세상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경로가 교과서나 문제집 아니면 그때는 거의 없었어요. 뭐 이제 그런 북튜버들이 있는 것도 몰랐고 그때는 뭐 그때 아는 유튜버는 해봐야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지금은 이제 해진스한 유튜브로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캐리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즘에 가끔 찾아보면 되게 추억이에요. 진짜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한참 그럴 때니까 이제 유튜브에 그런 영상 말고 다른 건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뭔가 책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 문제집이나 교과서밖에 없었어요. 재밌는 책 진짜 많았는데 요즘에는 너무 책 읽는데 소홀해졌어. 옛날만큼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여전히 읽고 싶은 욕구는 있습니다. 책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쉽게도 못 읽고 있을 뿐입니다. 난 나의 독서량이 줄어든 게 너무 슬퍼. 내가 나름 그래도 독서 쪽에서는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나 많이 읽는다고 아는 책 많다고 나름 되게 자신감이 있는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없어졌어요. 그런 자신감. 책 많이 안 읽어. 요즘에 진짜 내가 생각해도 책 너무 안 읽어. 그냥 심각해. 원래 근데 보통 고등학생들이 책 어느 정도 있는지를 모르겠네. 이제 소설이나 시집이나 에세이 같은 거
위주로만 생각했을 때 보통 고등학생들이 책을 어느 정도 읽지? 평균이 뭔가 있으면은 만약에 평균이 진짜 실제로 나만큼 다 한 달에 한 권도 못 읽는다 라고 하면 조금 안심될 것 같은데 만약에 다들 한 달에 한 권 이상은 그래도 읽는다라고 한다면 좀 슬플 듯? 아, 나 작가 지망생인데 말로만 작가 지망생이라고 하고 정작 책을 많이 못 읽는 것 같아. 그래서 시집을 좀 많이 읽게 된 것도 시집은 잘라서 읽어도 되잖아요. 시간 없어서 많이 못 읽는, 다행이다. 저만 못 읽는 게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진짜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라니까? 그냥 이렇게, 뭐라고, 초등학생 때 솔직히 책 안 읽는 거 아니라 책 싫어해서 안 읽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고등학생 되면 진짜 좀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게 맞지. 읽으려면 시간을 빼야 하잖아. 다른 내가 과목 같은 거를 할 시간을 하나 빼가지고 뭐 오늘은 사회는 안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책을 읽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근데 책은 이제 이 순간 읽었다고 그게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진 않는데 공부는 그게 누적이 되면서 그 오늘 한 페이지만 하더라도 진짜 그 진도가 나가고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뭔가 자꾸 뭔가 그렇게 된다고 해야 되나? 독서 많이 해야 되는데 말 나온 김에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내일은 한 챕터라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다음 올라오는 책 리뷰는 이꽃님의 여름을 한 입 베어 물었더니가 아닐까. 아니 이꽃님 근데 본명이래요. 저 최근에 알았어요. 난 당연히 가명일 거라고 생각했어. 본명이야. 이꽃님이 본명이래. 너무 뭔가 가명 같고 그래갖고 가명인 줄 알았는데 예쁜 본명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슬픕니다. 전 사실 나중에 작가가 진짜 되면은 가명을 원래는 쓰고 싶었거든요. 제 본명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서해라는 거를 필명으로 쓰려 했는데 좀 본명을 쓰는 게 좋다? 하는 분위기더라고 출판사들이. 물론 막 강요하진 않겠지. 근데 뭔가 좀 그 작가라는 거 자체가 좀 본명을 쓰는 게 더 실제로 대부분 본명을 쓰시잖아요. 뭔가 본명을 쓰는 걸 좀 더 추천하는 느낌이더라고. 그래서 나 본명 써야 되나 하고 또 고민이 되네요. 만약에 그냥 필명도 그대로 본명을 쓰게 되면 나중에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것도 결국 다 본명으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별제코에서 별세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바뀌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본명을 쓰지 않는다면 서예를 쓸 것 같긴 해요. 본명 아님 서예야 진짜. 저 또 이미 본명도 많이 공개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제가 많이 말하고 다니고 딱히 숨기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또 나중에 하고 싶은 게 또 작가다 보니까 작가는 본명을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버티버를 할 거면 몰라. 작가라는 것 자체가 본명을 숨길 전혀 필요가 없다 보니까 더욱더 내가 본명을 뭔가 스스럼 없이 자꾸 말하게 되는 것 같아. 저는 사실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성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성이 약간 그 뒤에 있는 단어에 악센트를 준잖아 자꾸 기획 받침이니까 그래갖고 그게 살짝 어감이 별로지 않나 싶은데 또 보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한다면 딱히 뭐 상관없긴 해. 보는 사람만 괜찮으면 돼. 난 상관없어. 항상 근데 신경 쓰이는 거 혹시 보는 사람들이 어감에서 약간 어려움이나 느끼거나 뭐 별로 안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거지. 어감이 예뻤으면 좋겠어. 별서에는 어감이 좀 예쁘잖아요. 근데 뭔가 육서에는 어감이 좀 써가 되잖아. 써라고 이렇게 되잖아. 악센트가 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약간 걸린다고 해야 되나 소리가? 부드럽지가 않고? 그게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본명을 쓸까 가명을 쓸까 또 고민하고 있지만 또 그걸 고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책이나 쓰고 그런 소리를 해. 책이나 쓰고 본명 쓸지를 고민하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저번에 또 이제 문학동네 신인상 공모전에서 시 부문에서 이제 이번에 신인상을 받으신 분이 수상소감 같은 데서 말씀하신 게 자기가 원래는 필명을 따로 쓰려고 가명을 쓰려고 했었는데
출판사 쪽에서 본명을 쓰는 게 어떻겠냐고 다들 말하셔가지고 본명을 쓰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있고 실제로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명 근데 그게 좀 그런 분야에서 전문가이신 분들이 본명을 추천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 싶은 전문가잖아. 전문가가 하는 말은 사실 정확한 이유를 몰라도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 알게 돼. 언젠가 만약에 나도 프로가 된다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은. 아, 이래서 본명을 쓰라 했구나 라고. 가명 쓰면은 약간 가벼워 보여서 그런가? 뭔가 아니면 조금 컨셉 같아 보일까 봐? 작가라는 건 어떤 그 자기 가치관 같은 거에서 좀 솔직하게 그 가치관에 대해서 표현하는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나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잖아. 근데 가명이면 살짝 뭔가 더 투명해 보이지 않을까 봐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가명인 거 자체가 일단 진짜 이름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고민 중. 맞다. 나 이거 갑자기 이름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저 소녀시대 서연님 있잖아요. 완전 그분 갓생 그 자체라고 막 그러잖아. 근데 쇼츠에 저번에 막 서현 갓생 레전드 뭐 이런 쇼츠가 뜬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서현이잖아. 물론 소녀시대 서현이면 본명이 서현이는 아니긴 한데 가명이지만 뭐 여튼 내가 서현이니까 자꾸 나를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게 약간 나도 모르게 흠칫흠칫 약간. 그래서 그 영상 들어가니까 그 영상 안에서도 막 서연에 대해서 다들 칭찬하고 있고 댓글에서도 서연에 대해서 다들 칭찬. 어머 서연이 너무 예뻐. 어머 서연이 너무 똑똑해. 다 뭔가 내가 기분이 좋더라.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있어요. 약간 흔한 이름인데 뭔가 왜 내가 기분이 좋아. 나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알면서 내가 기분이 좋아. 뭔가 내가 칭찬받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 그래서 저 너무 이름이 너무 흔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좋아하게 됨. 니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뭔가 되게 미묘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이상하게 내가 기분이 좋아. 네가 왜 기분이 좋아? 라고 할 만한 약간 그런 느낌. 내가 기분이 좋아. 그래서 소녀시대 서연님이 더 잘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소녀시대 서연님이 잘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사람들이 다들 칭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웃겨요. 뭔가 자연스럽게 약간 일거리가 올라가는? 내 얘기한다 것도 아닌데. 저는 원래 근데 서현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되게 흔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본명인 줄 알았다? 이제 성만 빼고 이제 약간 성은 이제 빼고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본명은 서주현이래요. 서현이 아니었어. 최근에 알았음 이것도. 그래서 본명이 서현이 아니었구나. 난 당연히 본명이 서현인 줄 알았어. 너무 약간 흔한 느낌이라서. 보면 가명은 또 가명 티나는 가명 있잖아요. 약간 누가 봐도 가명 같은 가명? 근데 서현 너무 본명스러워가지고 본명인 줄 알았어. 그런 거 보면은 서현 좋은 이름인데 나도 서현 할까? 그냥 육서현으로 갈까? 싶기도 하고. 이름이 좋잖아. 근데 이제 이름이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뭔가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본명을 쓸까? 하는 생각도 요즘에는 약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출판을 하는 게 확정이 되고 본명을 쓰는 게 확정이 되기 전에는 블로그 이름 같은 건 다 서해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 진짜 바뀌는 게 본명을 쓰자 이게 완전 이제 고정이 되면 그때는 블로그나 이제 취직이나 이런 것도 본명으로 바꾸지 않을까 싶은. 근데 본명이 조금 뭐랄까 본명이 조금 감성적이고 특별하신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워. 저는 작가 이름 중에서 가장 부러운 이름이 있거든요. 천선란 작가님 아세요? 그 청개의 파랑 그거 되게 유명한데 천선란 작가님이 이름이 너무 예뻐. 본명 맞죠? 저 본명으로 알고 있긴 한데 혹시 아닐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름이 너무 약간 독특하면서도 어감이 너무 예쁘고 청개의 파랑 작가님이거든요. 근데 천선란이야 이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그 청개의 파랑 저는 청개파랑 완전 풀로 제대로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좀 가볍게 살짝 읽어봤거든요. 줄거리만 대충 아는 그 정도긴 한데 여튼 너무 이름 예뻐가지고 부러워. 글도 잘 쓰는데 이름도 이렇게 너무 예쁘고 부럽다.
그런 이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이한 이름. 여튼 본명을 쓸까? 가명을 쓸까? 약간 고민하고 있다. 이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뭔가 아니면 또 그거에 대한 또 다른 뭐 썰이나 얘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팬카페에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겠습니다. 먼저 팬카페에 글 올라오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사소하고 별거 아닌 거여도 그냥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이 많을수록 좋아. 난 무슨 글이든 다 환영이야. 웬만한 글 다 좋아해요, 진짜. 재밌잖아. 그럼 벌써 10시 반이 넘었는데 오늘 원래 짤뺑 평소보다 조금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엄청 길게 해버렸네? 여튼 오늘은 요쯤에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화 상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었습니다. 백바!